안녕하십니까? 자, 10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장 내용까지 잘 이해를 해 오셨다면은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해오신 노력만큼을 앞으로 더 혹은 그 이상 우리가 이제 쏟아 부어야 돼요. 자, 10장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책에서도 보면은 제가 만약에 윈도우즈 기반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장, 11장을 그냥 건너뛰고 12장으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프로세스, 스레드, 즉 다중접속 서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서버는 어땠냐면은 한순간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밖에 우리가 서비스해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한순간에 여러 사람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스레드도 알아야 되고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바라보는 그 프로세스의 관점, 그 다음에 리눅스가 바라보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 좀 많죠. 10장, 11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조금 귀찮다 싶으시면은 리눅스 기반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관심이 조금 안 간다 하더라도 강의를 통해서라도 일단 개념만이라도 잡아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이것저것 가지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사실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번 장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가기 전에 참 말이 많죠. 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 뭐냐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내지는 운영체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시언어만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제 강의를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 들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게 아니라 한 번 이해가 안 돼도 두 번 들으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또 책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느낌이 팍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가 바로 그 속도가 붙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끈기를 가지시고 조금만 고생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다중접속 서버의 구현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중접속 서버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서버가 바로 다중접속 서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의 보고 계시는 모든 대부분의 서버들은 다중접속 서버예요. 여러분이 프리렉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다른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혹은 와우북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이 접속을 요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접속이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가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웹서버라는 거, 즉 웹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접속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프리렉의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아마 강의에 들어오셨을 거라고요. 자, 그럼 웹서버들도 다 다중접속 서버입니다. 즉 다중접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중접속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다중접속을 의미를 해요. 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다중접속을 허용해주는 서버, 이것을 다중접속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서버를 이야기할 때 아이터레이티브 서버, 컨커런트 서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컨커런트 서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생성을 통한 멀티태스킹 서버의 구현이 있고요. 셀렉트 함수에 의한 멀티플렉싱 서버, 말이 좀 어렵죠. 스레드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스레딩 서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다중접속 서버를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중접속 서버를 구현하는 건 맞는 말인데 다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현하고자 원하는 서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태스킹 방법을 쓰기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플렉싱 방법을 쓰기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스레딩 방법을 쓰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공부할 텐데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 방법에 대한 어떤 특징들, 장단점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그 멀티태스킹 방식의 서버 구현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구현 방법만 익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멀티태스킹 방식의 서버를 구현을 하는 건데 멀티태스킹 방식이라는 것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렉싱 서버를 구현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뒤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당분간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멀티태스킹 기반의 서버를 구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세스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왜 서버 구현하다가 프로세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바로 프로세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을 해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프로세스가 아니죠. 근데 그 실행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실행하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은 메모리상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시점부터 그것을 갖다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간혹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워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띄워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를 갖다가 실행을 시켜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몇 개 생성을 한 거죠? 그렇죠. 2개를 생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실행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 운영체제. 그렇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즉, 태스크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일을 한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따라서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다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우리가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 이것이 바로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그 멀티태스킹이다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를 갖다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프로세스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들은 사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세스의 생성은 운영체제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영체제가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한순간에 하나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생성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라는 것을 갖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근데 그냥 아이디가 아니라 고유한 아이디를 갖다가 할당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아이디가 실제로 그 출력을 해볼 텐데 그 아이디 자체가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유용하게 쓰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프로세스 아이디 자체가 그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구분짓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그거를 갖다가 유용하게 쓰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은 아이디가 할당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이 아이디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의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의 단위가 되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프로그램을 5개 실행을 시키면 프로세스가 5개가 생성이 됐겠네. 그런 것만은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러한 상황은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가 다음에 구현하게 될 태스킹 기반의 다중접속 서버, 이것만 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정체를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러한 그 쉘 명령을 갖다가 지금 실행을 시켰어요. 자,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운영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명령어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리눅스 기반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그 PID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 ID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2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 ID가 1116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35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복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일로 좀 건너와가지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프로세스의 ID인가를 갖다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뭐 아셔도 되고 지금 당장 모르셔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커맨드를 갖다 입력시키고 명령어를 갖다가 전달을 해서 무엇인가 실행을 시키기 위한, 자,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쉘이라고 그러죠. 자,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쉘이 보노겐 쉘. 자, 그 쉘 자체도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보노겐 쉘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쉘도 하나의 프로세스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 지금 너무 그렇게 집중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지금 이 창 있잖아요. 이거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간주가 된다. 그냥 이 아이디만 한번 보세요. 당장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s 언더바가 아니죠. 자, /u라고 해서 지금 제가 명령을 갖다가 하나 내렸죠. 뭔가를 갖다가 실행을 시킨 겁니다. 제가 이 쉘에다가 이러한 명령을 통해 가지고 뭘 하나 실행을 시킨 거예요.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상에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행시킨 이 명령어조차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사실은 그 리눅스 운영체제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너무 자세하게 여기서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자, 프로세스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그 프로세스,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ID라는 것을 할당을 받고 그 ID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기회에 리눅스 관련된 책들을 한 권 정도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